예, 벤처 사업 계획서 일곱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가 연휴가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연휴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준 몇 가지 책들 중에서 하나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빌 게이츠를 비롯한 또는 비틀즈, 비틀즈라는 그룹, 빌 게이츠는 많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겠지만 비틀즈 멤버들이 영국 출신들이죠. 영국 출신들의 이제 락 밴드인데요. 영국 출신의 밴드들이 어떻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지 뭐 이렇게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 읽어보면은 자세히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틀즈 멤버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누구를 제일 잘 아나요? 총을 맞아서 죽은 친구가 존 레논 같은 친구도 있고요. 뭐 링고 스타도 있고 뭐 몇 명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오자마자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거는 음악이 너무 질적으로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저런 실력을 쌓았을까 하는 게 놀랐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친구들이 한 20살 정도 돼서 19살, 20살에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그 비틀즈가 나오기 직전에 이 친구 고등학교 학생들 때 이미 자기들끼리 밴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때 밴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연주회를 자기들끼리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름도 없고 뭐 무명의 밴드들이기 때문에 어린 밴드들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거의 아무도 써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함부르크라는 데에서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데에서 조그만한 이제 바라고 할 수 있죠. 뭐 술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그만한 뭐 그런 데에서 락 밴드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유명하고는 큰 뭐 이게 그런 그런 클럽은 아니고 소규모 클럽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약 2년 반 정도 그 밴드 친구들이 거의 합숙하다시피 왜냐면은 집은 영국인데 음악 활동을 하는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데는 실제로 독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은 거리도 있고 하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모여서 거의 밤낮으로 주로 저녁에 있었지만 낮에도 대부분 음악 활동을 같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함부르크 시간이 비틀즈가 나오게 되기까지의 거의 원동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비틀즈라는 게 탄생하기 하는 게 가장 원천이 어디냐로 따졌을 때 사람들은 함부르크를 따집니다. 함부르크라는 데에서 그러한 무명하는 시절 동안에 이 친구들만이 음악을 연구하고 또 음악 연습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없었으면은 비틀즈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는 굉장히 성공한 빌 게이츠만 많이들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빌 게이츠의 성공 요인을 볼 때도 빌 게이츠 자신한테도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봤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정주영 우리 뭐 돌아가신 회장이나 아니면 뭐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롯데 신격호 회장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성공했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그 첫 번째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땀 흘려서
피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밤낮을 했다. 뭐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운이 좋았다예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동양적 성공을 얘기하든 뭐 이 서양적 아메리칸 스타일식의 성공을 얘기하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첫 번째가 운이에요. 영어로는 럭키죠. 첫 번째가 I was lucky예요. 그 운이 좋았다. 운이 좋은 그 중에서 근거 중에 운이 좋았던 앞뒤 관계일 수도 있죠.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시간과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항상 이 친구들이 영어로는 right time이라고 해요. right time, right place.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간에 아주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많은 얘기한 게 시간이라는 것은 운의 일종이지만 아주 뭐 좋은 기회가 있었다. 기회가 오게 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외부에 굉장히 많이 돌려요. 내가 피땀을 흘렸다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함께 일하다 보니까 성공이라고 하죠. 성공은 결과물을 우연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운이지만 이 결과물 자체까지도 처음과 끝이 다 뭐냐면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럼 내가 한 거는 뭐냐? 굳이 한다면은 절겠다예요. 뭘 절겼어요? 내 시간과 내 사람들과 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또 만약에 이제 자문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꿈꾸는 사람도 계시고 또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분도 계시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 사실 아웃라이어의 부제목이 뭐냐면 결국 기회잖아요, 그죠? 기회의 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웃라이어의 핵심 부제목이 뭐냐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목.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아웃라이어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기회, 어떤 찬스를 그런 찬스를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웃라이어라는 것은 통계치로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통계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웃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하는 그 정규분포 통계에서 한참 벗어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벗어난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친구들 얘기 보면은 운이 좋았다. 그리고 아주 찬스가 있었는데 일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좋은 적절한 타임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투게더예요. 함께. 투게더. 함께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자서전들의 성공 스토리에는 함께가 항상 투게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미국의 성공 스토리나 유태인들의 성공에서도 항상 유태인은 성경에도 자체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젓가락 같은 게나 이 나무다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낫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연합하면은 훨씬 더 부러지지 않는다. 연합하면 훨씬 더 하나가 30의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셋이 합쳐질 때면 30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그냥 거의 법칙이에요. 거의 황금률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그 반대의 황금률이 있어요. 반대 황금률이 뭐냐면은 동업하면 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거 그리고 자원을 가져오는 거. 내 자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럼 자원을 가져온다는 건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할 때는 결국에는 자금도 함께지만 사업 같은 경우도 함께라는 게 있어야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혼자서 돌파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열심, 피와 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식
오늘날 자본주의의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따져요. 함께가 많고 좋은 시간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도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뭐 연구를 하거나 주변에 뭐 실证연구를 했을 때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3, 4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시대, 그리고 AI 시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는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운이 좋았다, 뭐 좋은 시간과 좋은 사람들이 다 함께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즐겼다거든요. 우리나라 사업화에서 빠지는 게 이 가장 중요한 즐겼다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즐겼다는 부분이 결국에는 자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이나 취업이나 뭐 프리랜스나 아니면 뭐 자유여행가나 뭐든지 간에 이 즐김이 없이 뭔가 일을 하면 뭐가 될까요? 즐김이 없이 일을 하면 여지없이 노동이 돼요. 노동에는 항상 피와 땀이 따릅니다. 피와 땀이 따르는 그러니까 레이브라 그러죠. 굉장히 그냥 레이브는 거의 노가다죠. 그럼 즐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 뭐랄까요? 노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으로는 만약에 노동으로 내 일생을 다 바쳤다면 뭐예요? 내 평생에 남는 건 뭐예요? 노동과 노동의 대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거나 후손들한테 물려주거나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노동의 후예라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하고 제일 반대인데 자본주의하고 반대인데 결국 뭐예요? 자본주의는 결국은 자본이 쌓이는 건데 피와 땀은 잘 쌓이질 않아요. 금방 피가 흘러서 굳어져 버리고 땀이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초기에 피와 땀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핵심 안고는 찐빵의 핵심은 안고잖아요. 핵심이 찐빵은 안고인데 안고는 즐김이 없는 안고는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그 과제 중에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 자선의 이유라고 그랬고요. 또 양대 산맥에 해당되는 빌 게이츠의 그 아웃라이어 스토리도 보면은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때 1954년생들이잖아요. 그죠? 54년생.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동기들이 54년생, 55년생. 이 친구들이 컴퓨터가 초기에 나왔던 시대인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생 때 컴퓨터를 만졌죠. 최초의 컴퓨터를 만진 친구들이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는 집안이 좀 좋아서 사립학교를 다녔어요. 사립고등학교를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직 대학교도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도 안전에 그 사립고등학교에는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인가요?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컴퓨터를 막 써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어요. 비싸서 거의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만질 수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마저도 굉장히 제한된 시간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때 빌 게이츠는 왠지는 모르지만 그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게 되게 좋았어요. 프로그래밍을 한다. 요즘에 애들 게임에 빠져 있듯이.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등등 하면서 굉장히 중고등학생 시절을 거의 컴퓨터에 빠져서 살았죠. 빠져서 굉장히 즐긴 거죠. 근데 이거에 기적같이 또 이것을 뒷받침한 사람들은 부모님들이에요.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기계에 빠져 있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했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우선 대학을 가서 하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말렸을 텐데 이때 당시 빌 게이츠의 부모님들은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는 예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하게 사용을 못하는데 했더니 부모님들이 사비로 돈을 걷어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또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나라들 많이 비교해요. 그 나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인식과 교육 시스템과 이것들이 면밀하게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빌 게이츠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가지고 아무것도 변화를 시킬 수 없었어요. 거기에 변화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빌 게이츠 부모님들 같은 분들이
또 다른 부모님들 설득해가지고 학생 대표의 부모님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충분하게 이 기계를 즐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학교에 갖다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물론 거기서 빌 게이츠는 더 뛰어넘었어요. 밤에도 몰래 친구들하고 밤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또 끝없이 연습을 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열정이 이 뭔가를 목표로 이루겠다는 열정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거에 즐김에 빠져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없이 어느 부분에 전문가가 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간이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빵이든 뭐 이발을 하는 미용이든 아니면 기계를 만지는 부분이든 아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이든 보통 만 시간을 연말을 하면은 만 시간을 특정한 분야에 연말을 하면은 전문가가 초기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웃라이어에서 나오는 이 1만 시간의 법칙도 결국에는 빌 게이츠도 1만 시간을 돌파를 한 거고요. 피터즈가 함부르크에서 자기들끼리 수많은 시간들을 쏘은 게도 1만 시간이에요.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에요. 또는 하루에 7, 8시간 내지 10시간씩 3년이에요.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약 한 5년간의 컴퓨터에 빠져 있었거든요. 만 시간은 훨씬 초과한 거예요. 빌 게이츠도 피터즈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년 정도를 자기들끼리 풀로 거의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거의 음악에 빠져들었거든요. 하루에 15시간씩 이렇게 음악에 집중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365 곱하기 15시간 하면 2, 3년 만에 만 시간이 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틀즈가 최초의 그룹으로 나와서 전 세계인들한테 음반을 발매했을 때가 이미 만 시간을 돌파한 시간이고, 비틀즈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이 새로운 분야에서 뭔가를 해볼래요 하고 학교를 그만둘래요 라고 했을 때 이미 하버드 대학을 그만둘 때 빌 게이츠는 1만 시간을 훨씬 지난 시간이었어요. 마크 주크버그가 빌 게이츠를 따라서 나도 하버드 대학을 그만둘래요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만 시간을 이미 돌파한 시간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냥 1만 시간이 아니라 즐김에 있는, 즐겁게 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즐기는 1만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타고난 재능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그냥 즐기는 거 어느 게 가장 성과를 많이 낼까 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호지자라 그러죠. 좋아하는, 한문으로 호자죠. 호지자라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 호지자를 따르지 못한다 라는 게 핵심인데, 참 제가 지난번에 읽으라고 했던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의 연설문도, 자, 읽어보셨어요?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결국에는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도 아마 연설했을 때도 아마 췌장암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도 그 좋아했던 연설문 중에서 가장 힘주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GUT라는 얘기가 겉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게 창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창자가 끌리는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너의 인생이 나아요. Your life.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따르면 My life를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스탠다드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찾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뭘 하면은 돈을 많이 줄까라고 따지는 거죠. 내가 뭘 하면 재미있을까? 내가 뭘 하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을까? 이 부분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수십 년 했는데 돈도 안 벌리고 뭐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수십 년을 즐긴 거잖아요. 즐겼는데 실패했어. 억지로 수십 년을 했는데 성공했어. 억지로 수십 년 했는데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한 30년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성공했어. 그럼 그 30년 동안 무슨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겠죠. 우리나라도 사업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의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사이코가 나오고 사업가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이코가 나와가지고 막 최근에 자기 부하를 가지고 막 이상한 이렇게 양궁인가요? 양궁인 가지고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닭을 잡는 뭘 하기도 하고 부하 직장 어, 어, 직원들을 막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당히 많은 결과들이 나온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뭐 좀 대표적인 글쎄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지도 모르겠지만 뭐 삶의 만족도라 그럴까요? 아 참 즐겁다.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세요? 하면은 실제로는 의대를 가고 의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부모님들이나 사회가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번대더라. 그다음에 의대 가면 되게 똑똑하대더라. 뭐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거기다 맞춘 게 아닌가. 그럼 의대를 가려면 초등학교 4학년 또 늦게는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6년, 의대까지 하면은 거의 한 12년 내지 15년을 가장 젊은 시절을 의대다 몰입해야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한 숫자 내지는 학문에만 몰입해야 돼요. 그죠? 의사라는 거 교과목에만. 그 중에서 한두 학기만 빗나가면은 의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기계예요. 15년에 10년 이상의 인생이다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블랭크가 돼요. 그렇게 나서 막상 의사가 됐을 때는 뭐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실제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하겠죠. 그럼 상당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 의대를 가기 위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 의대를 가서 또 공부하는 시간들, 의사가 되고 나서 그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이 한 32 돼서 의사가 되었을 때 15살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한 15년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 진짜 나는 즐겼다, 진짜 재밌었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막상 의사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저도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속 조사를 받고 또 가끔 가다가 병원을 가지만 참 얼마 전에는 무슨 피부과를 가기도 하고 어떤 뭐 내과를 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아산 병원에 가서 췌장 때문에 그 뭐 유명하다는 의사를 몇 년째 만나고 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참 답답한 거는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밖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간호원이 지키고 있어요. 바깥에는 거대하게 감옥같이 아산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바깥에는 레퓨테이션은 명성은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은 우리 남편 의사예요, 우리 아버지 의사예요. 그런 명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2.5cm인데 3cm로 자랐네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네요. 이 얘기만 몇 명을 하는 거예요. 거의 한 200명한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거야. 이 생활을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학생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하러 가르치러 가고. 이게 진짜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딱 갖다 놓고 네가 오늘부터 한 달간 의사 해봐. 학교 화장실 가는 거 제외하면 계속해서 같이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매일 봐요? 영상을 봐요. 그 영상은 뭐가 나와요? CT하고 MRI 찍은 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검사한 거 혈액 수치가 나와요. 콜레스테롤이 어느 수준 넣고 한 30여 가지 중에서 이상 있는 숫자를 보는 거예요. 뭐 수준 이상은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이 높습니다. 당뇨 초기 증상이니까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센치 재보니까 조금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뭐 좀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한 1분 면담하고 네 다음 이러고 계속해요. 이게 직업이에요. 좋아요? 자, 만약에 뭐 학문외과 의사 선생이면 평생을 뭐만 봐야 돼요? 남은 학문만 계속 쳐다봐야 돼요. 물론 엑스레이이기도 하지만 뭐 직접 수술할 수 있겠지만 치과는 남은 이빨만 계속 쳐다봐야 돼요. 이 생활을 몇 년을 해야 된다고요? 평생을 남은 이빨만 쳐다봐도 끝나야 돼요. 물론 끝나고 나서 시간도 있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사고들을 봐요. 의사들이 뭐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입해서 뭐 중독이 됐니, 뭐 프로포폴을 의사가 직접 서로 투입을 했니, 뭐 의사가 무슨 집안에서 폭행을 행사했니, 뭐 의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하고 의사 하는 동안은 행복하지 않았어. 15년간 의대 가고 의사 면허증 따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아. 의사를 은퇴했어. 그렇게 수십 년 의사를 했어요. 실제로는. 제 주변에 저한테 가장 많이 상담하면서 한 교수님 제가 바깥에서 따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고민이 깊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의사님 은퇴하고 나서도 대부분 또 다른 사람도 은퇴하고 나와서 그나마 놀기로 하던 이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또 끌려가요. 65세 은퇴하고 나서 늘 어디 가는 거 아세요? 대부분 요양병원 담당 선생님이나 원장이나 이렇게 가서 또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즐기면 괜찮은데 많은 부분에서 즐기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업에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하다가 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비틀즈 나오고 빌 게이츠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을 찾았고 또 그 아이템들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